여러분의 이메일, 회사 네트워크, 아니 스마트폰 카메라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해킹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아주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인텔리전스 기업이죠. SOC 레이더가 발표한 2026년 미국 위협 환경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위협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숙점부터 한번 보시죠. 70.76%. 이게 뭐냐면요. 2026년이 되면 전체 사이버 공격의 거의 71%가 돈 때문에 일어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국가 차원의 해킹이 더 이상 무슨 정보전, 첩보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사이버 위협이 어떻게 새로운 전쟁터가 됐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본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사이버 위협은 이제 단순 범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뭐랄까, 지정학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현대전의 새로운 무기가 된 거죠. 심지어 요즘 공격자들은요, 옛날처럼 막 복잡하게 코드를 처음부터 짤 필요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화면에 보이는 피싱 키트라는 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해킹 도구 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보 해커라도 이걸 이용하면 너무나 쉽게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훔칠 수 있게 된 거죠. 모를까, 공격의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플레이어, 중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의 전략은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침투입니다. 이들은 당장 뭔가를 부수고 파괴하는 것보다는 아주 조용히 시스템에 스며들어서 오랫동안 정보를 빼내고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뒷문을 만들어 놓는 걸 목표로 합니다. 여기 보이는 위협행위자 카드가 바로 중국과 연결된 해킹 그룹 솔트 타이푼의 활동 방식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들의 주된 타겟은 바로 미국의 주요 인프라, 정부 기관, 통신사 같은 곳들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오면요, 정말 쥐 죽은 듯이 숨어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중국의 전술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한번 뚫으면 절대 나가지 않는 장기적인 접근권을 확보하고요. 둘째, 통신망이나 정부 네트워크, 깊숙한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기밀이나 기업의 핵심 기술 같은 아주 민감한 지적 재산을 훔쳐내는 데 집중하는 거죠. 자,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중국하고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러시아의 목표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군사시설이나 전략적인 목표를 직접 타격하는 게 주특기죠. 여기 보이는 이 그룹,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그 악명 높은 APT28입니다. 러시아 총정찰국, GRU 소속 해킹 그룹이죠. 이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 물류, 국방산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무기는 스피어 피싱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일반 피싱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목표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미끼를 던지는 거죠. 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인 척 위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교활한 게 바로 이 공급망 공격인데요. 이건 뭐냐면 보안이 좀 약한 협력업체를 먼저 해킹해서 그 회사를 통로 삼아 최종 목표인 대기업으로 침투하는 아주 지능적인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주자, 북한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요, 동기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외화벌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들에게 해킹은 곧 생존수단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이 킴수키라는 그룹의 창의성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파괴하는 걸 넘어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정말 온갖 기발한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QR코드 기반 미끼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면 QR코드 많이 찍잖아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피해자가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악성 QR코드를 딱 찍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몽땅 훔쳐가는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거죠. 정말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공격 방식입니다. 북한 해커들은 심지어 해외 기업의 원격 IT 개발자인 죽 위장 취업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기도 하고요. NGO나 싱크탱크를 공격해서 정보를 빼돌리거나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막대한 돈을 훔치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 모든 활동이 결국엔 정권의 자금줄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무시무시한 위협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야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디지털 방패를 만드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딱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신원 인증을 아주 철저하게 강화해야 하고요. 둘째, 개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사용으로 인한 위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 말했던 협력업체를 통한 공급망 공격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신원 인증 강화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겁니다. MFA, 즉 다단계 인증이죠.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오는 인증 코드를 입력하거나 지문 인식 같은 추가 인증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해놔도 혹시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때 피해를 막을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OAuth라는 기술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기 같은 기능 많이 쓰시죠? 그게 바로 이 기술 덕분이에요. 내가 직접 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도 구글이 대신 이 사람 맞아 하고 인증해 주는 거죠.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 자체를 줄여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영화에나 나오는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SOC 레이더 보고서의 결론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심각한 공격들은 기술적인 허점이 아니라 신뢰나 기존의 절차 같은 아주 평범한 업무 과정을 노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커들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작은 실수, 우리의 습관적인 신뢰를 파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무심코 클릭하는 우리의 디지털 일상. 과연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다음 심층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